네, 6번째 과목입니다. 우리는 진짜 1번 문제가 쉬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분이 좋아가 쫙쫙 풀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도 쉬우면 더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했던 문제가 나와주죠. 그 바로 6과목입니다. 보죠. 건설안전 기술인데요. 달비기에 사용된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이 요거는 어때요? 실기, 필다병, 작업형에도 나오는 거죠. 6가지 기준이 있어요. 틀린 것은 이음매가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맞죠? 열과 전기충이 손상되어 쓸 수 없어요. 지름의 감소,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잘 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맞아요. 요거는 와이로프 한 까이면 소선수가 77인데 어느 거 다 바꿔. 긴 거 다 빼라. 이거는 바로 10% 이상이어야 되죠. 바로 답은 4번이죠. 와이로프 사이 이음매 쭉 나오고 얼마? 와이로 한 꼬이변 수가 끊어진 수는 얼마? 10% 이상. 그러니까 답이 4번이 틀렸고요. 공칭 지름은 7%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음매 있는 거, 소선의 수가 10%, 지름이 감소한 거, 꼬인 거, 심하게 변형 부식된 거. 그림으로 봐도 여러분이 사용 금지 기준을 알 수가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02번입니다. 방망입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방망은요, 안전방망 혹은 같은 말이에요. 또 추락방지망, 낙하물 방지망 다 똑같아. 단지 어떻게 하느냐. 추락방지망은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이 떨어지는 거. 그러나 방망은 틀리는 게 아니고 이름만 붙이고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뿐이지 모든 방망은 동일하다. 그래서 방망이 표시사항은 5가지 있어요. 아닌 것은 제조자명 누가 했는지 알아둬야 돼요. 제조 연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봉치수 해야 됩니다. 방망의 신축성, 이거는 신축성 우리가 200이다 110이다 정해져 있어요. 신품일 때 방망이 강도하는 거지 신축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103번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건축물 해체 공사할 때는요. 앞세기와 대형 브레이크, 파워 서블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세기와 대형 브레이크는 파워 서블에 설치하죠. 파워 서블이 뭐요? 바로 우리는 내가 기계예요. 내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주로 압력으로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앞세기라는 대형 브레이크 해가지고 우리가 팍팍 찝죠. 이건 실기 작업형에도 나왔던 문제 할 수 있습니다. 철제해보면요. 크레인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꽝꽝 위에 이렇게 툭툭 떨어져 할 수 있고요. 핸드브레이크는 사용 시 수직보다는 경사를 주어 파생하는 핸드브레이크 다다다 하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수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또 날이 수직으로 해야만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절단톱 회전단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설치해야 된다. 보겠습니다. 핸드브레이크는요. 알아봐요. 끄덕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부러짐을 방지. 작업장에서 항상 하향 어떻게 수직 방향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104번입니다. 비계에서요. 벽을 고정하고 기둥과 기둥을 수평제나 가스로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뭐예요? 이런 거 휘어짐을 방지. 그거 가지고 버킹 영어로 하면 자고를 방지죠. 자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는 뭐냐 하면 기둥과 기둥 수평제나 가스로 연결하는 되게 되겠습니다. 백연결 역할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비계 전체의 자고를 방지하고요. 위험 방지, 네트 프레임 등에 의한 편심하중도 지탱하고 도계를 방지하고 풍하중에 의한 도계를 방지. 용어의 정의, 힘이 뭐다, 부재가 뭐다, 뭐 자굴 이런 것도 연결해서 부재 길이와 압축력이 걸릴 때 주로 기둥의 하중이 걸리는 경우 부재가 휘는 현상, 변형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자굴, 버킹이라고 합니다. 105번입니다. 히빙입니다. 히빙과 보일링은 언제든지 나온다는 히빙은 어때요? 우리는 일반 연역성 점토, 보일링은 사질토. 히빙 현상 방지에 틀린 것은 소당 굴착을 실시해 소당부 흙의 중량이 바닥을 누르게 하면 어떻게 연약 지방이 단단해지게 되니까 히빙이 일어나지 않죠. 둘째, 흙막이 백체 배면의 지반을 개는 흙의 전단 강도를 높입니다. 셋째, 부풀어 쏟아오는 바닥면의 토사를 제거해본다. 바닥면의 제거하면 어떻게? 더 많이 히빙이 발생하죠. 흙백이 백체의 근육 깊이를 깊게 하거나 깊게 제거, 하중감, 지방 계량, 하중 증가, 어세인 것을 요 내용은요 항상 뭐요? 히빙 방지 대책을 쓰시고 어디에 나오는? 실기 필다병 시험에 단골 손님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106번입니다. 흙막이 공업 파괴 원인 중에는 하나인 보일링 금방이네.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이 틀린. 보일링 현상은 뭐야? 사질토에서 발생하죠.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 맞죠? 둘째, 연약한 사질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 맞죠? 시트 파일 등의 접이는 분산해서 일어나죠. 물이 분수구치 올라오죠. 넷째, 연약성 점토. 뭐예요, 이거는? 연약성 점토. 금방 105번에 한
히빙에서 발생. 틀렸잖아. 볼 필요도 없어요. 볼링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두고 앞부분에는 105는 히빙이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바로 히빙과 볼링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어디에서도 작업형 혹은 실기 필답형에서도. 107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은 계상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건설업 산업안전 계상비용은 크게 8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 구조물의 설치 소요비, 막연하게 여기 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틀렸어요. 건강관리비 됩니다. 여보, 근로자의 건강 되죠?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되죠? 개인보호금, 안전장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안전보건 계상비용 하면 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차량기의 건설기계가 앞서 전도 넘어지거나 전락 등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유의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이거는 필답형에도 작업형에도 법으로 명시되는. 첫째는 어떤가 하면 우리는 차량기 건설기계 작업 시에는 전도와 전락으로 넘어지는 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변속 기능 유지 이런 게 없어요. 3가지밖에 없어요. 각길이 붕괴, 길이 뭐 쉽게 주저앉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둘째, 도로 자체가 차가 갈수록 폭이 유지돼야 되고요. 집안은 부동 침하 방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 있어요? 바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집안은 부동 침하를 방지하고 갓길의 붕괴, 도로 폭우 유지 요 4가지가 바로 뭐다? 전도 전락의 방지 대책 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요. 최대 경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3으로 가자고 몇 번? 3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통로 구조에 대한 것도 우리 그림으로도 모두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110번입니다.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지붕 설비가 아닌 흙막이 지붕 설비에는 첫째 흙막이 판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흙막이 판 자체를 고정시키는 뭐가 있어요? 말뚝이 있어야 되겠죠. 텀버클링 필요 없죠. 띠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팀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의 뭐 종류 이런 것도 해놨는데요. 여기서 지금 12번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빨리 가라고 이런 건 알겠지만 112번 보겠습니다. 달비계예요.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 기준. 이것도 우선 뭐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얼마? 5 이상. 맞아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옳은 것은 근데 맞아요. 그래서 틀렸죠. 왜? 달기 체인 및 달기 후계 안전계수는 5에 유일하게 그러면 5번에 나머지 다 틀렸는데 바로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세 사업주는 비계 구조 제어 작업 발품 최대 적재하중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맹쾌하게 잘 만들도록 보겠습니다.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게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런데 달비계 달기 Y로 달기 강선 안정 10 이상 맞죠? 달기 체인 후구 안정 5 이상 강대와 달 하부와 상부 강제의 경우 2.5 목재의 경우 5 이상 이렇게 문제로서 그림으로 나타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이제 이걸 많이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또 113번 보겠습니다. 강풍 시 타워 크레인은 운전 작업을 중지할 순간 풍속인데 타워 크레인을요. 운전 시 중단시켜야 하는 건 순간 풍속이 초당 20m 초과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여기도 상세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설치 수리 점검 등 작업을 중지해야 돼. 2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운전 작업 중. 이걸 이제 요 말을 잘 알아야 돼.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20m 초과할 때는 운전 작업까지 중지해야 된다.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114번입니다. 장비가요. 앞에서 한 건데 우리 대형 브레이크 작업할 때는 브레이크라는 앞세기는 파워 셔블에 있잖아요. 달아서 할 수 있다. 여기 뭔지 뭐 장비가 위치한 집 한번 낮은 장소는 아니네. 파워 셔블이 높은 곳은 굴착한 차 그럼 파워 셔블은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가 백호로 가지고 뭐야 포크레인 말이죠. 자기 포크레인 다른 말 드래그 셔블이라고 하는데 토목공사나 수축군차에 사용되고 여러분 말하는 포크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백호 요 놈을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죠. 115번입니다. 추락방지용 방망이에 그물코가 5cm예요. 5cm 매듭 방망이 신품 인장 강도 5cm는 유일하게 얼마? 110밖에 없어요. 10cm는 매듭 없으면 240, 매듭 방망은 200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116번은
철골 건립자기를 할 때,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철골 건립에는요. 지상 작업장에 건립 중 기계기구를 배치하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 선정하여 정비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경사지에는 작업대 임시 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둘째, 건립 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요 말은 어떠한 경우 안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수목은 제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비싸도 수목을 안 그러나 뽑아서 다른 데 두었다가 적재합니다. 그래서 건립 작업 지장이 되는 수목의 전주 등을 정하는 있어라요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용 전 기계의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해야 되죠. 그 다음 기계에 부착 앵커 등 고정장의 기초 구조를 역시 확인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해체공사입니다. 해체공사에 발생한 진동공해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했어요. 우리의 진동수의 범위는 약 1에서 90Hz 범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연직 진동이 수평 진동보다 적다 하는데 월등히 이렇게 하면 크죠. 이게 바로 우리 근골계 질환의 원인이에요. 연직 진동이 수평 진동보다 월등히 큽니다. 이거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연직 진동, 수평 진동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게 틀렸어요. 이번에 진동원 전파하거나 예외적인 것을 제외한 진동원에서 하여튼 우리는 항상 100m 이내고 보통은 10에서 2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진동은 일반적으로 지진의 진도 극입이라고 하는 미진에서 강진의 범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경험은 진도 1에서 진도 3에서 기준으로 가서 우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118번입니다. 연약 점토 집안의 계량에서 적합하지 않는 공법은 연약 점토 집안은요 샌드 드레인 공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생석계 말동 공법도 하고 페이퍼 드레인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스 플로테이션은 뭐요? 진동 공법이죠. 이 진동 공법은 이렇게 사질토겠죠. 그래서 연약 점토에는 생석계,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 폭파 치안, 안밀자, 여성토가 있습니다. 바이브레이테이션 공법 봐요. 사질토, 모래땅에 적용하는 게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흑마기 공법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흑마기 공법을 할 때는 첫째, 흑마기 해체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둘째, 어떠한 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셋째, 차수성이 낮은 공법을 선택해 차수성이 낮다. 물이 막 와쁘면 어떻게 물미리에 낮은 공법을 쓰면 항상 그거 틀렸죠. 높은 공법을 선택해야죠. 틀렸습니다. 집안 성생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한다. 또 하나 더 있다면 구축하기 쉬운 공법을 선택하는 게 흑마기 공법의 선택 시 고려사항 되겠습니다. 120번입니다. 120번은 우리 과목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안전대에 폭목을 대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있죠. 우리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빠져 있는데 폭목은요 얼마냐 하면 10cm를 대고요. 이거는 왜 되냐 그러면 발끝마기판은 바닥 10cm 높이를 유지하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온 위험이 없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날아오면. 그래서 이걸 폭목을 가지고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발끝마기판이라고 그래. 10cm. 그래서 발끝마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저거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물건이 오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공구등 물체가 작업할 때 지상으로 낙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폭목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사이 우리말로는 발끝마기판. 그럼 이게 원래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옛날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5년 3월 8일 첫 번째 문제면 제1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했던 얘기를 또 하냐면 바로 좋은 말은 1000번을 들어도 괜찮다. 왜? 합격이라는 말을 1000번, 10,000번 들으면 더 좋죠. 그래요. 여러분과 언제든지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은 365일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